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빠! 목소리 너무 크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헐적 지식인 조영창입니다. 오늘은 흰 잠바 입으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안에는 빨간 잠바 입고 계십니다. 대구 북구갑 후보시죠. 무소속 후보. 무소속 후보 정태호 후보님입니다. 정태호 후보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뭐 인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머리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와장창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와장창 TV를 보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와장창 TV를 운영해 주시는 조영창 국장님 그리고 홍진규 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그때 우리도 득담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근데 득담을 홍 반장님이 지금 TK 공천 엉망인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 정태호 우리 후보도 당무감사에서 최고 득점을 했고 네. 그동안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헌신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컷오프 됐는지 또 공천을 받은 사람은 왜 받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해. 본인은 뭐 왜 못 받다고 생각합니까? 공식적인 이유는 제가 인천의 그 이구방천 발언 때문에 하는데 네. 그 발언은 이미 다 옛날 이야기고 이미 사갔죠. 이미 사간 이야기죠. 사간 예. 이야기인데 예. 만약 제가 그게 진짜 결정적인 이유였다면은 그때 우리 한국당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가 한 6명이 있었으니까 나머지 사람 중에 경선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상이나 이런 게 모든 것이 뭐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는 아래에 있던 분이 갑자기 이래 전략공천 이름으로 담배스럽 전략공천한 거는 그거는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한 그 공천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정 의원님은 다행입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낙마하시는 분은 지금 무사 출마도 못해요. 지금 탈당을 못해가지고 그분은 탈당할 시간도 없었어. 그러니까 정 의원님은 그래서 흰옷 입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게 크라바차만 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그 제가 근데 이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가시밭길의 길입니다. 아니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만 없으면 진짜 할만하지. 예. 선거도 그렇지. 근데 저는 그 의문이 있는 게 우리 그 정태호 후보님한테 여쭙고 싶는 게 지금 행시를 아마 저 뭐야 30기죠. 예. 그렇게 합격을 하셔서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쭉 하셨습니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 부시장까지 하셨는데 석박사 논문을 봐도 다 행정 쪽이에요. 그러면은 뭐 구청장을 하시든지 대구시장으로 안 하시고 꼭 그 국회의원을 하셔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행정을 완성시키는 건 정치입니다. 네. 중요한 의사결정, 행정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행정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집행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행정의 어떤 그 종합이고 완성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결국 대구시장과 대구시 의회에서 결정하고 해야 될 어떤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행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치의 영역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대구시장은 안 하시겠네. 지금 대통령도 안 하실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담입니다만 예. 지금 또 흰옷 입으신 분도 좀 여러 분 지금 계시잖아요. 예. 이번에 공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저도 사실 이번 공천이 보면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얼굴 실종 선거, 정책 실종 선거, 공천도 실종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대 실종 선거인데 거의 뭐 북구갑에도 지금 얼굴도 모르는 후보가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또 혹시 저는 양금희 후보를 공천한 게 정 후보를 배려하신 거 아닌가? 호장 후보를 보내가지고 그냥 뭐 정 후보가 쉽게 이기시라고.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만치 않고 이번 그 미래통합당 공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공천이었습니다.
이미 아까 보셨다시피 왔다 갔다 하고 뭐 원칙 기준 아무것도 없었고 두 번째로는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천이었다. 뭡니까 정체성은? 정체성은 우리가 예. 보수 우파의 가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한미 동맹의 이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사실 이번에 공천된 여러분들을 어떤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하고 또 촛불 집회에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 문화제에 참석했다고 명단에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 당이 결사 반대를 해왔던 패스트트랙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시위를 했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여러 케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흔드는 거였고 그다음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대구 경북을 싸그리 무시했다. 대구 이제 경북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멋대로 공천을 할 테니까 너들은 표만 찍어달라. 뭐 여지까지 옛날에 맨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원칙이 없는 공천 그리고 이 정체성을 흔드는 공천, 대구 경북은 자존심을 짓밟는 공천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혹시 또 당선되시면 다시 또 입당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진정으로 확립시키고 그래서 다시 재집권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당선되는 그 순간에 바로 입당할 생각. 그런데 저는 중앙당이 지금 또 미래통합당도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당내 민주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천 과정에 이런 마구 횡포를 특히 TK는 이쑤시개만 갖다 꼽아도 당선된다 이런 당의 오만이 지금 반영된 공천을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당선되셔가지고 앞으로 또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있을 건데 선거는 계속 있을 건데 TK 공천이 계속 이대로 되도록 방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공천 문제는 이야기 좀 벗어납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선거도 하고 프라이머리 있고 그래야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비례대표도 반드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그대로 가져가면은 현역 의원들이 절대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정당법 안에 정당법이나 또는 선거법 안에다가 가점을 당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현역 의원한테 핸디캡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핸디캡을 주거나 이런 시스템을 동원하면 되지.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여기는 이런 기준으로 이 사람 자르고 저기는 저 사람 기준으로 저를 잡고 법원 같은 경우는 삼심제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치 발전이 안 되는 건 신인이 적게 나와서가 아니라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고 사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정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천 과정을 선거법이나 정당법 체제, 독일과 같은 거나 미국 같이 가져와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할 때에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과 같이 계속 20년 전에도 혁신하면서 사람 바꿨는데 지금 더 나아지는 게 전혀 없는 이유는 계속 공천권자를 바라보고 선거를 하다 보니 이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너무 지금 잠깐만 제가 너무 일이 났으니까 잠깐 시키겠습니다. 얘를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내조하시는 부인의 힘이 굉장히 큰데. 정 의원님은 부인 도움을 별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못 받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번 선거에서 심리적인 격려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렇죠. 어차피 또 어려울 때 또 같이 하는 게 또 부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제처가 이래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혹시 대정부 질문 안 했습니까? 안 했었죠, 지난번에. 얘기를 위해서 일부러 피했죠. 상도이라는 게 있고 이 조폭들도 나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된 말로 상대측 그러니까 양금희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 정태혁 후보한테 공식적으로 비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방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 지방 의원들을 탈당시키고 당무를 못 보게 하는 어떤 권력 남용이다. 이거는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정 후보한테 비판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내가 그런다 어쩔래 이런 뜻인지 안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는데 알아서 한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지금 좀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구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네. 잘못된 공천에 항의하는 건 그분들한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정말 그 회유하고 협박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당하게 항거한 장면을 가지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지금 누가 권력을 남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오해가 풀린 것 같고 제가 한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정태욱 의원님 신분에서 하셨겠죠.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가지고 TK 맞춤형 핀셋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더 좀 구체적으로 TK 핀셋 지원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좀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추가 경쟁 예산은 11조 7천인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구 경북이라고 캡을 딱 씌워가 지원하는 거는 몇백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대구 경북에 떨어지는 거는 뭐 많이 좀 있겠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해 가지고 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구 경북 지역은 경제가 사실상 70% 정도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게 대구가 코로나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이 코로나가 나왔다 하면 이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런 민주당은 여기 자기들 지지 안 하니까 빼버리고, 그리고 한국당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이 보편적 복지를 현금 나눠주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특별재난지역을 제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빨리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은 그 효과가 뭐냐 하면은 이 재난관리법 16조에 의해 보면 9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고등학교 학생들 등록을 면제하든지 특히 긴급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을 11조 중에 최소한 2, 3조 정도, 한 3조 정도는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긴급 생계비로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 안에 속해 있던 종업원들이라든가 자영업자 중에 정말 생계비가 어려운 사람, 이 소득 하위 한 40%나 30% 안에 드는 사람한테는 현금을 좀 나눠줘야지. 지금 현재 11조 7천억 추가 경쟁 예산, 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추경을 40조 50조로 늘린다는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배분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구 경북같이 특별히 재난을 받은 사람한테는 아무런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 갖는 거는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개인이 9만 원 주고 사고 정부가 만 원 대주는데 대구 경북은 그럼 그거는 8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특별히 재난을 받은 데는 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피해로 가지고 이번 추가 경쟁 예산이나 지원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배분해 보면 대구 경북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위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라.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핀셋 지원입니다. 수성갑의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때문에 1조 원 더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뭐 거짓말입니까? 새빨간? 가져왔는데 그 항목들이 전부 다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대구 경북에 대한 핀셋으로 이렇게 탁탁탁 현금 지금 이제까지만 올라갔다 하지만 현금이 나눠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전국적으로 지금 배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해도 별로 이문이 없다 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이 이문이 없는 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되 거기에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을 해라는데 지금 특별재난지역은 마지못해가 선언해놔놓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열을 내시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4월 15일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볼 때 이게 앞으로 될 거라고 계속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선되시더라도 오늘 열 내신 것처럼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을 꼭 시키셔야 그럼요.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코로나 특위를 들어갔는데 사실 처음에 코로나 특위를 이제 가가 수고를 해주세요가 연락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좀 양보를 해달래요. 왜 양보했냐? 지금 수도권 선거가 급하니까 그 수도권 의원이 좀 생색낼 수 있도록 해달라 양보하라는 거예요. 아니 대구가 지금 코로나의 진원지인데 코로나의 진원지인데 그게 되느냐?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다가 또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는 약사 출신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양보하래요. 그러면서 왜 자꾸 대구를 뺄락 하니까 대구는 공천 받으면 선거 끝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놓고 공유도 안 주고. 그러니까 공천도 안 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미래통합당이 대구 경북을 바라보는 거는 완전 돼지 저금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돼지 저금통 맞습니다. 자기들한테 잡아놓은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지 뭐. 수도권 표만 의식하고 그러면 대구 경북이 어떤 희생을 걷더라도 수도권 표에 도움된다 하면 아니 그러면은 좀 그 민주당한테도 정부 여당한테도 욕을 해야 되지만 미통당도 좀 잘해야 되죠. 사실은 지금 대구 경북이 대구만 해도 그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70%입니다. 그리고 경북까지 합치면 90%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대구 경북을 위한 특별 지원은 없는 거예요. 그때 미래통합당의 지금 사실은 최아승이고 근거지인데 여기에서 미통당이 좀 이번 기회에 뭐 정후보만 열을 내실 게 아니고 미통당도 좀 일 좀 하세요. 대구 경북 좀 재난 지역만 뭐 하도록 하지 말고 서울 선거만 신경 쓰니까 대구 신경 안 쓰지 자꾸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 크고 다쳐요. 지난 지금 저 미통당의 책임 당원이 27%가 대구 경북 사람입니다. 그렇죠. 3분의 1이죠.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 때 표를 가져간 것이 34%를 그 대구 경북에서 가져갔는데 이번 공천심사위원 중에 대구 경북 사람 한 명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통당 심사위원뿐만 아니고 밖에 비례대표도 없어요. 비례대표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대구 경북민들이 정말 이 각성을 해야 될 그리고 사람 위주로 제대로 투표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도 그런데 또 뭐 지금 엑스코스는 왜 돼갑니까 지금 국한 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대구에서는 그 지하철 도시철도 부분에서는 1위로 됐고 국토부에서 됐고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중인데 원래 내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 가지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 상격동 복형검단 지역이 일종의 교통섬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대학교하고 도청이 이렇게 딱 가로잡고 신천이 가로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사실 교통 진입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코스는 곧 진행될 그런 생각이고 거기 나오면 이제 도청 후적지 개발인데 사실 거기 시청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좀 잘 안 됐었는데 그래서 도청 주변의 상격 1동, 3동, 4동 지역의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을 지금 상격 1동이나 상격 2, 3, 4동이 신천과 연암산보다 높게 못 짓도록 신천변에는 12층석 못 짓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암산보다 높이 못 짓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변경해가지고 여기가 정말 명품 도시 지역으로 그러니까 상업지역 이 도청 후적지를 중심 상업지역으로 하고 그다음 옆에를 그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침산동이 지금 수성구를 제외하고 가장 지금 이제 핫한 지역인데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 공약이고 계획입니다. 뭐 이제 좀 내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선거를 이제 한번 판을 보면은 4년 전에 우리 정당 지지율이 그 미래통합당 이제 지지율로 해보면은 56.3%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침산 1동, 노원동, 상격 1동 이런 데는 여당 그러니까 그 보수의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느냐면은 정태욱 후보님이 그 전에는 당의 공천자로서 출마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물론 준비는 다 하셨겠지만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그 무소속으로서
다가서야 되고 또 이번에는 무소속인 저를 찍어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그런 뭐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난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한 것을 주민들이 알고 그래도 우리 그 미래통합당에서 초선으로서 제대로 대여 투쟁을 해왔는 사람이라는 걸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평가해달라.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러다가 좌파 진영에 어부질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우리 북구에는 그래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좌파 진영 자체도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 정태욱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물 위주로 선거를 한번 해달라. 그래 그분들이 이제 지난 4년 동안 저를 봐왔으니까 그리고 좌파 쪽에 어부질이 갈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저를 찍어주고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이 미래통합당으로 복당을 해가지고 다시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분위기가 그게 있는 뭐 시의원 도의원들이 이래 뜻을 함께하는 그런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많이 큰 힘이 되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정보 보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부인이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입니다. 고위 공무원이라서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끝으로 그 유권자 북구 갑 유권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구민 여러분 정말 이번 총선에서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주민의 힘으로 주민의 손으로 공천하는 후보 그리고 또 이제까지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온 후보 그리고 또 주민들과 함께 있는 후보 정태욱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태욱의 국회의원 당선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살리고 북구의 자존심을 살리고 주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빠!